이 문명화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이 친문 세력, 586 세력, 그 무슨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했던 놈들, 그리고 이 민평년 계열, 이 이놈들이 한 20년 동안 완전히 민주당을 말아먹은 거예요. 우상호를 포함한. 우상호라는 놈은 뭐야, 그 이한열 열사 붙들고 서 있는 그 사진 한 장으로 20년을 해먹은 거 아니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학문적 소양이라고는 1도 없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나라 정치를 이따위로 망쳐버린 거야. 근데 국힘당은 말할 게 없어. 걔네들은 애시당초부터 이 조폭 세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거기는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낼 수 없는 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임정당이거든. 거기는 조폭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은 유럽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정당으로서 구실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를 빠져나오면서 이런 이야기, 아까 책에서 얘기했지만 하나의 신앙,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명령만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소케타스로 다양한 해석, 다양한 신앙,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회야. 사회는 다양성이 중요해. 그런 사회에서 개인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거죠.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를 실행할 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그 자리에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책임을 안 져? 그러면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각자 자신에게 타고난 재능과 역량과 특질, 기질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곧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과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 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을 익힌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류가 문명의 길을 걸어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혁명이 벌어진 거죠. 혁명.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까지 와서 시장 경제를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만들었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라틴 모형도 있고 스칸디나비아 모형도 있지만 하여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온순한 시장 경제였다가 나중에는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로 나타납니다. 2차 대전 후에 3인주의적 시장, 사회적 시장 경제 나타났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게르만 모형. 내가 앵글로색슨 모형도 다 알고 있죠. 두 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게르만 모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 자연과학자든 사회과학자든 인문학자든 사회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존경하는 한 소설가가 있어요. 조종래 선생님이죠. 내가 태백산맥을 쭉 훑어보면서 와, 우리 역사가 이랬었구나. 남로당이 이랬었구나. 빨치산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뭐 그런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조종래 선생의 소설을 다 읽지 못했는데 그 태백산맥 한 권으로서 이분은 정말 위대한 소설가야. 그런데 내가 존경하지만 이분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 안철수 나왔을 때 안철수 옆에서 안철수를 지금 조국 나왔을 때 조국 후원회장이야. 왜 그래? 이분은 역사를 알거든. 민주당의 역사를 아는 거야. 이 더러운 민주당의 역사, 이 친문 세력들.
그래서 조국은 뭐 다른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지원하신 거지. 그래 인사조직론이 얼마나 소중한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허튼 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뭐 자기가 그게 좋아지는 거 겉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잖아. 그래서 개념화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진리의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뜻을 말해요. 개념화 기술을 끊임없이. 개념화 기술이 계속 새로운 거에 나오잖아요. 요새 AI도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화 기술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진리의 길 위에서 탈선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길 위를 계속 걸어가는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교수가 됐다, 어느 유명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다, 무슨 뭐 선임 연구원이 됐다, 선임 기자가 됐다, 무슨 사회부장이 됐다, 무슨 정치부장이 됐다, 응? 논설위원이 됐다. 이런 게 진리의 길 위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벌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진짜 그런지 하고 찾아보는 능력을 갖추고 조금씩 진리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그것이 개념화 기술을 익히는 것이고 진리의 길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충일감, 자기 충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실력이 쌓아져. 내가 실력을 쌓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요. 그래서 실력이 나아지지만. 그러나 어느 날 계속 그런 시간을 거쳐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쫙 세상이 밝게 보이는 점프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실력이 모여서 이렇게 그 모든 이론과 개념들이 한 곳으로 꿰어져서 그 구슬이 꿰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미 철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었던 책들이 나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거는 이렇다, 저거는 이렇다,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철학도처럼 철학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철학의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실력이 쌓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력이 있을 때만 용기를 갖게 됩니다. 너희들 쫄았지? 이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치아라마. 이건 다 용기가 아니고요. 용기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얘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 사람들이 다 역결집을 해서 부산에 3석 가지고 있던 것을 1석으로 줄어들었어요. 9석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1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길 위에 있을 때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개념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배양되죠. 이런 삶을 살 때.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성립시키는 바로 그것이 본질이에요. 어떤 것을 성립시키는데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어떤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질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을 훨씬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을 모르면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본질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건민 내가 시작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학문적 소양을 갖추자. 학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리의 길 위에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화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개념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개념화 기술이에요.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환경 조건을 정비해라. 이것이 정치다 하고 규정한 겁니다. 개념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시화해서 이 틀 위에서 정치를 나는 해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정의 내렸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놈을 가만두면 안 되죠. 처벌해야죠. 그래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까지 5편에 걸쳐서 강의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찬의 민주당 20년 집권 발언을 봅시다.